오늘 이제 도형의 방정식 두 번째죠. 두 번째. 뭐냐면은 원의 방정식 파트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원을 그 좌표 평면에 올려놓고 식화하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은 특징이 뭐냐면은 도형을 다 좌표 평면에 올려놓고 식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식화해보자. 그래서 원은 중요한 거는 항상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중심과 반지름.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을 이렇게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원이라고 하면 이 테두리에 있는 이 선이 원이에요. 이 좌표 평면에서는. 그래서 원의 특성은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거리가 반지름 R로 같다라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은 이 원의 중심과의 거리가 반지름으로 항상 일정한 거죠. 그래서 CP의 길이가 원의 반지름으로 같겠죠. 그럼 CP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있어 x끼리 뺀 거의 제곱, y끼리 뺀 거의 제곱의 루트 C인 거죠. 요게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요게 이제 원의 방정식.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 이런 식을 보고서 이 식을 만족하는 x, y는 원이구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중심이 요게 0되는 x값이 a잖아요. a, 이게 0되는 x값이 b지.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구나 라는 걸 눈치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뭐 수학 문제 풀다가 뭐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이걸 딱 보고 이거 원방이네. 중심이 이거 0되는 x값이 1이고 이거 0되는 x값이 y가 2잖아요. 그럼 얘는 중심이 1,2고 이게 5의 제곱이잖아. 반지름이 5인 원의 방정식이구나 라는 걸 이 식 형태를 보고서 이렇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나오면 1차 함수니까 뭐 직선이겠구나. 뭐 이런 거 나오면 2차 함수니까 뭔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리고 꼭지점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애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나 그래프 파트는 포인트는 이 XY로 된 식이 나왔을 때 이게 어떤 모양을 갖는지 이 형태 보고서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원방을 배웠다. 뭐 요런 내용이고 뭐 요런 건 필요 없고.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제 X축에 접할 때 Y축에 접할 때 XY에 동시에 접할 때 식을 어떻게 뽑느냐라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림을 쓸 줄 알아요. 이렇게 그림을. 이게 조금 중요도가 높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조금씩 잘라서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수학 문제 풀다가 중심이 A, B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래. 중심이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중심이 이제 1사분면이냐 2사분면이냐 3사분면이냐 4사분면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누가 나보고 중심이 2,-3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중심이 2,-3 여기 그리고 X축에 접한대. 그러면 X축이 여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원의 반지름은 3칸이죠. 3칸. 그러니까 반지름 3이네. 그러면 중심이 2,-3이니까 x-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 그리고 반지름이 3이 되는 거잖아. 얘는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을 뽑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이런 식으로 외우면 힘들고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y축으로도 한번 해보자. 중심이 2,-3이고 y축에 접하는 뭐 원의 방정식 뽑으래. 그럼 또 아까처럼 2,-3 여기죠. 그러면서 y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하니까 뭔가 이렇게 갔겠죠. 중심이 2,-3이니까 x-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 여기가 이제 이게 반지름인데 이게 두 칸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런 거 이해 갔어요? x축과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뽑는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런 내용 다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이거 굉장히 유명한데
그래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이 원의 반지름이 원의 중심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일사분면에서 어떤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여기 r만큼 떨어져 있고 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중심이 rr이겠죠. 그다음 이사분면이면은 왼쪽으로 r만큼 갔다 위로 r만큼 가니까 마이너스 r, r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여기 뭐 일사분면이면 뿔뿔, 맞뿔, 마마, 뿔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도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해 갔죠? 그래가지고 누가 나보고 뭐 한 3, 4분면을 예를 들게, 누가 나보고 이 3, 4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뽑아라. 그럼 이제 이 원의 반지름이 r, 그럼 중심은 왼쪽으로 r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r,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r이죠. 중심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나오려면 여기 x 플러스 r의 제곱, 그래야지 여기 마이너스 r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외우는 게 중요한 거죠. 오케이? 뭐 간단한 내용이지. 그래서 이제 문제 풀면서 원의 방정식을 해볼게요. 원방이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아주 대표적인 파트예요. 한번 해보자.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좋아요. 도형이니까 마이너스 2,3이고 1,6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일단 중심은 나왔으니까 여기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확실하죠. 근데 반지름을 모르잖아.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거든.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반지름을 잡아내자. x끼리 뺀 거의 제곱, y끼리 뺀 거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죠. 그럼 3, 3은 9, 3, 3은 9, 루트 18. 그러니까 여기 r제곱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18이 오겠죠? 쉽죠? 굉장히 쉽다. 이거 별 100만 개. 이거 필수예제 2번 엄청 많이 나온다, 시험에. 그러니까 이 지름이라는 거는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현이에요, 현. 그치. 현 중에 가장 긴 거. 그래서 A가 0,3이고 B가 4,1이다. 이거의 지름을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으로. 근데 원방은 중요한 게 중심과 반지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은 M이라고 하자. 미들 포인트. 얘네 A, B의 중점이죠. 그래서 일단은 원의 중심을 구하자. 원의 중심은 A, B의 중점이더라. 중점 구할 때 어떻게 한다? X좌표끼리 더하고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하고 2로 나눈다. 그러니까 2,2가 되겠죠. 그럼 여기 2,2인 게 밝혀졌으니까 원의 반지름을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뭐 이걸로 구해도 되고, 뭐 이거 구한 다음에 2로 나눠도 되고, 뭐 하기 나름이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AM으로 구해볼게요. 원의 반지름을. 그러니까 반지름이 어차피 AM의 길이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x끼리 뺀 거의 제곱, y끼리 뺀 거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죠. 그러면은 2, 4, 1, 루트 5. 그래서 이제 반지름이 루트 5인 게 밝혀졌다. 그럼 중심이 2,2니까 x-2의 제곱, y-2의 제곱은 여기 반지름의 제곱이 와야 돼. 이거의 제곱이 와야 돼. 그러니까 5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한다라는 거.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야.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워하는 거. 이제 요런 게 조금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스타일의 문제. 그래서 좀 시험에 나오겠지? 자, 어떤 직선이 있대, 이게 직선. 근데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뭔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원의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대. 이 원의 중심이 이 위에 있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뭔가 원이 이렇게 생겼겠지? 이 원이 이 두 점을 지난대. 뭐 1,2가 어딘지 몰라요, 나도. 5,-1을 지난대. 근데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중심도 모르고 반지름도 몰라. 그러니까 어려워하죠,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이 되게 중요한데 이 위에 있대. 그래서 이 중심의 x좌표를 t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y좌표는 3t 플러스 5가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 t만 구하면 끝이야. 그럼 이 t를 어떻게 구하냐? 원은 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원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으로 같죠. 그러니까 요 길이도 원의 반지름, 요 길이도 원의 반지름이거든. 그러니까 이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쓴 것과 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쓴 게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t를 구하자 이거죠. 그럼 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은 x끼리 뺀 거에 제곱, y끼리 뺀 거에 제곱에 루트 씌운 거랑 이 두 점 사이 거리 x끼리 뺀 거에 제곱, y끼리 뺀 거에 근데 빼면 플러스 2로 바뀌죠. 이거에 제곱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트는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요게 이제 반지름인 거지.
그래서 이제 막 이걸 쭉 푸는 거죠. 근데 이거 푸는 과정은 좀 하기는 그런데 그냥 하자. 요거 3t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9t 제곱 플러스 18t 플러스 9는 이렇게 되겠다. 요거 t-5의 제곱은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25. 요거는 이제 3t 플러스 7의 제곱인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9t 제곱 플러스 7, 3은 21, 42t 플러스 49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자. t제곱 없애고 9t제곱 없애고 이렇게 정리하면은 16t 플러스 9는 이런 건 다 계산이지. 이렇게 하면 32t 플러스 74. 그래서 마이너스 16t는 9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9 마음에 안 드는데. 계산 틀렸나 보다. 마이너스 9 미안합니다. 65 이러면 안 떨어지는데 그쵸? 계산 틀렸나 보다. 잠깐만 빨리 할게요. t 플러스 1 10, 여기 1이 있구나. 10이네. 그럼 여기 10이고 여기서 16t 9t제곱 여기 3이니까 339 18 339 맞고 t제곱 10t 25 플러스 요거니까 7의 제곱 t제곱 13 20 40 7의 49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32t는 이렇게 하니까 74 여기까지 맞네. 20을 넘기면 64 64구나. 그러면 t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4 오케이. 그래서 t가 나왔으니까 끝난 거죠. 왜냐면 t가 나왔으면 원의 중심이 나왔잖아. 중심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32 7이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으면 원의 반지름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심과 반지름 나왔으니까 원의 방정식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넣어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반지름이 나오겠지. 여기다 넣어도 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워하는 문제다라는 거. 시험에 나온다. 근데 자 필수 예제 4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원은 표준형, 그러니까 이런 걸 일반형이라고요. 그래서 일반형은 원에서 잘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쓰는 경우가 있긴 해. 그래서 이렇게 뭔가 표준형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수학에서 완전 제곱식으로 많이 나타내는 게 2차 함수와 이 원방이에요, 원방. 왜냐면 이렇게 표준형으로 나타내야만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완전 제곱식 이제 뭐 2차 함수 하듯이 하는 거지. 근데 선생님 조금 빨리 할게요. 그래서 이제 완전 제곱식 바꾸는 거는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항상 숙달되게. 여기서 이제 보니까 중심이 1, 마이너스 4네.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4네요. 그쵸?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반지름의 제곱 부분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3이래.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돼요? 3, 3은 9. A 나오고 끝나는 거지.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보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5번 가볼게요. 필수 예제 5번. 이 원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원이 되려면은 표준형을 생각해보면 x-p의 제곱, y-q의 제곱이 r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원을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여기가 반지름의 제곱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양수여야 돼. 왜냐면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꿨는데 이게 0이야. 반지름이 0인 원은 없잖아요, 세상에. 그리고 이게 뭐 마이너스가 나왔어. 반지름을 제곱한 게, 반지름은 양수거든. 변의 길이니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형태가 무조건 원방이냐, 그건 아니에요.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이 우변 쪽이 반드시 양수야만 원방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표준형으로 또 고칠 줄 알아야 된다. 위에 문제랑 똑같죠. 점수 따기 좋은 문제.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완전 제곱식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원방이 되려면 얘가 양수해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원은 이제 우리가 그 일반형을 잘 쓰질 않아요. 일반형을 잘 쓰질 않고 대부분은 그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표준형을 쓰는데 일반형을 쓸 때가 있어요. 일반형을 쓸 때가 언제냐면 세 점이 주어지고 원의 방정식 구하라고 할 때만 일반형을 써요. 그래서 이 원방의 일반형은 그 표준형을 다 풀어 헤친 거죠. 이게 이제 일반형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반형을 잘 쓰진 않는데 이렇게 세 점 주어지는 원방 구하라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그 원의 방정식을 써줘야 돼, 일반형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00을 넣어. x좌표 y좌표 00 00 넣으면 c는 0. 그래서 c가 0인 게 밝혀졌으니까 이 원방에서 c는 없네. 그러니까 이제 없애버리자. 괜히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얘는 써먹었어요. 자, 2,2를 넣어. 2,2 xy에 2를 넣는다. 4 2a 플러스 2b는 0. 그럼 ab로 된 식이 나왔네. 그럼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8이니까 맞아. 딱 연립방정식 느낌이 들죠. 세 번째 마이너스 2,6 넣어요. x에다 마이너스 2 넣어요. 마이너스 2 6b. 여기서 ab로 된 식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죠? 끝났죠. 연립해서 ab 구하면 된다. 근데 AB 구한 다음에 이렇게 일반형으로 답을 쓰는 것보다 이걸 다시 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뭔가 이렇게 표준형으로 답을 써주는 게 항상 좋은 습관이다라는 거.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객관식이어도 답에 뭐 이런 거로밖에 안 돼 있어요. 표준형으로밖에. 그 다음에 봅시다.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항상 중요한 문제예요. 이 원에서.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원이 얘랑 중심이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만 뽑아내야 돼. 근데 여기서 완전 제곱식을 해보면 x 마이너스 뭐 5의 제곱 이거 두 개 보고 눈치챌 수 있죠. 이거 두 개 보고 y 플러스 뭐 2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하여간 중심이 5,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같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원이 5, 마이너스 2고 x축에 접한대. x축에 접한대. 그러니까 5, 마이너스 2야. 여기죠. 그러면서 x축에 접한대. 그럼 원의 반지름은 2일 수밖에 없는 거지. 끝났네. 그치? 중심이 5,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고 2의 제곱 끝? 너무 쉽죠? 자, 이 두 점을 지나고 이게 좀 어려워요. 이 두 점을 지나고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래서 y축이 있는데 자 여기서 특성은 1,0과 2, 마이너스 1이 이 y축에 다 오른쪽에 있어요. 왜냐하면 y축이라는 게 x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x는 0이니까 이 부분이 x가 0보다 큰 데고 이 부분이 x가 0보다 작은 데죠. 그래서 여기 x좌표가 1과 2니까 뭔가 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뭐 1,0이랑 2, 마이너스 1이 있다. 왜 이렇게 안 나오냐? 2,0이랑 근데 여기 이제 원의 중심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모르니까 a, b라고 넣자. 그러면 이 반지름은 오른쪽으로 갔잖아. 오른쪽으로. y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반지름이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뽑으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a제곱 이렇게 되지. 근데 나는 ab를 구해야 되니까 ab로 된 식이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한데 여기 두 점이 있네. 무슨 소리냐? 이 두 점을 여기다 넣으면 xy로. 그러니까 왜냐면 xy에 1령 넣어버리면 AB로만 된 식이 두 개 튀어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두 개를 가감하던가 대입하면 AB가 나오겠지. 그러면 원방이 완성된 거죠.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인력 넣어서 여기서 연립하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연립하는 거는 약간 접근까지만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무조건 AB 문제는 연립할 때 가감 아니면 대입이고 주로 뭐 그렇죠 보는 거죠. 자 1,0 자 여기다 이제 1 넣었어. 이것까지 내가 안 해줘도 되는데 그냥 넣어서 0 마이너스 b의 제곱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냥 계산이죠. 계산. 중간고사 파트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하면 뭐 하여튼 이런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을 넣어야죠. 여기다 2 넣고 마이너스 1. 그럼 제곱하면 4 마이너스 4a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1 넣으면은 1 플러스 2b 플러스 b 제곱은 a 제곱 네, 이렇게. 그럼 뭡니까? 5 마이너스 4a 5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b 제곱은 0.
그래서 이거 둘이 연립하는데 그냥 대입법 쓰면 돼요. 여기서 이거를 뭐 A로 이렇게 싹 정리하고 A로 정리하면은 뭐 2분의 1 플러스 B제곱이겠네. 여기 A 자리 이거 넣어서 그냥 B 구하고 끝. 간단하죠? 대입법. AB 문제 어차피 가감 아니면 대입이에요. 넘어가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별 100만 개. 자, 2,4를 지났는데 2,4가 일사분면에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림으로 해보면 뭐 이렇게 틀어진 것 같기도 한데 지울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2,4가 2, 뭐 이렇게 4가 일사분면에 있다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 2,4를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뭐 요렇게 뭐 이렇게 엄청 크게 좀 그러네.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림은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생긴다. 근데 일사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세팅한다라는 거죠. X-R의 제곱. 왜냐면 중심이 R, R이니까 Y-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이 파란 원이나 빨간 원이나 이 식 형태를 만족을 해요. 근데 이 원이 어디 지난다? 2, 4. 그러니까 수학에서 어떤 점을 지난다라는 말이 나오면 보통 대입이 굉장히 많죠. 2와 4를 대입한다. 여기서 이제 계산 단계죠. 그럼 또 2차 방정식으로 가는 거지. 우리나라 수학의 특징. 우리나라 수학은 뭐 2차죠. 근데 항상 강조하지만 2차를 잘해야 돼. 뭐 R제곱 없어지고 R제곱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0은 0. 뭐 인수분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뭐 근각에서 하는 게 쓰는 거지. 안 되나요? 왜 안 되냐? 2,4를 지난다. 25, 4. 이상하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 2,4를 지난다. 2, 4, 4, R제곱. 빨리 계산하면 안 돼. 여기 틀렸네. 여기서 4, 8R이네, 8R. 그래서 8R? 이렇게 빨리 하면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와서 12R. 그렇죠. 이래야지 좀 모양이 그럴싸하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서 R은 2 또는 R은 10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4를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2개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R값도 2개 나온 거고, R이 작잖아. 그러니까 얘인 거고, R이 크잖아요? 얘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시험 때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뭐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원방 구하라고는 안 내고 이 원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내거든요. 그때는 이제 근각에서 관계를 좀 써줘야 되죠. 약간 고난도 문제는. 그건 좀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면 한번 같이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아폴로니우스 원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수학에서 이건 좀 그러네. 자, 어떤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이렇게 서로 다른 점, 그러니까 뭐 1대2, 2대3, 뭐 이렇게 서로 비율이 다른 점들을 모아놓으면 무조건 원이에요. 그걸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수학 문제 풀다가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뭐 P가 그리는 자치를 구하라라고 하면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P라는 점이 무수히 많고 그걸 식 형태로 뽑아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P라는 점이 딱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떤 도형을 이룬다는 뜻이야. 이런 문제가 나오면 P를 X, Y라고 놓고 그 식을 뽑아주는 거죠. 근데 미리 결론을 말하면 어떤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이렇게 다른 점 P를 모아놓으면 원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례식은 잘 안 쓰니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어떻다? 같다. 이렇게. 그래서 AP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X끼리 뺀 거의 제곱, Y끼리 뺀 거의 제곱의 루트 씌운 거고, 여기는 2. BP의 길이는 X끼리 뺀 거의 제곱, Y끼리 뺀 거의 제곱 루트. 그래서 양변 제곱하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다 풀어 헤쳐가지고 싹 다 정리해야 돼.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여기까지 똑같아요. 이걸 정리했더니 어떻게 됐냐? 여기까지 똑같지. 여기까지 봐봐. 여기까지 똑같죠. 식이. 그래서 이거를 쫙 다 풀어 헤치고 다시 완전 제곱식 묶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 나온 거지. 중심이 3,3이고 반지름이 루트 8인 원의 방정식이 나왔다. 근데 넓이 구하라고 하니까 파이 r의 제곱으로 마무리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게 정석 풀이 방법인데 이 어떤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이렇게 다른 점을 모아놓으면 원방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외워서 내분과 외분으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진 않을게요. 괜히 헷갈릴까봐. 그래서 궁금한 학생들은 요 수업 시간에 질문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원의 방정식 첫 번째 시간. 그러니까 원이 좀 어려운 파트긴 한데 그림을 좀 많이 써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